안녕하세요. 투더리근TV입니다. 지난 1부에서 감자튀김의 기원부터 맥도날드 형제의 혁신적인 스피디 시스템, 그리고 레이 크록이 어떻게 작은 햄버거 가게를 글로벌 제국으로 만들어냈는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동안 과연 다른 경쟁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버거킹, 웬디스부터 스타벅스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치열한 경쟁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맥도날드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 플로리다에서는 또 다른 야심찬 사업가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버거킹의 창립자 제임스 맥나모어와 데이비드 에저턴은 1954년부터 인스타버거킹이라는 작은 햄버거 체인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맥도날드의 성공을 목격한 후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맥도날드와 정면 승부를 하되 차별화된 포지셔닝으로 승부하기로 한 거죠. 버거킹이 내세운 슬로건은 바로 Have it your way였어요. 맥도날드가 표준화와 일관성을 강조했다면 버거킹은 개인화와 선택의 자유를 내세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토핑을 빼거나 추가할 수 있게 한 거죠. 더욱 흥미로운 건 조리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맥도날드가 그릴에서 패티를 눌러가며 굽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버거킹은 불꽃으로 직접 굽는 플레임 그릴링을 도입했어요. 이는 단순한 조리법의 차이가 아니라 브랜드 정체성의 차이였습니다. 불맛이 나는 진짜 햄버거라는 메시지였거든요. 재미있게도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햄버거 패티의 익힘 정도를 스테이크처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레어, 미디엄, 웰던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 있었죠. 하지만 1993년 잭 인 더 박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잭 인 더 박스의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은 고객들이 대장균 감염으로 수백 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안타깝게도 4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어요. 이 사건은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잭 인 더 박스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수년간 고군분투해야 했어요. 이 사건 이후 모든 햄버거 체인에서는 패티를 반드시 웰던으로 조리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고객의 선택권보다는 안전이 우선시된 거죠. 잭 인 더 박스는 이후 식품 안전에 대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며 서서히 회복했지만, 이 사건은 패스트푸드 업계 전체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햄버거 전쟁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웬디스의 창립자 데이브 토마스는 1969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첫 매장을 열었는데, 그의 전략은 더욱 독특했어요. 오래된 패션 햄버거라는 컨셉으로 신선한 고기와 사각형 패티를 내세웠습니다. 왜 사각형이었을까요? 둥근 번에서 고기가 삐져나와 고객이 더 많은 고기를 먹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심리적 마케팅의 대표 사례죠. 하지만 진짜 전쟁은 광고에서 벌어졌습니다. 1984년 웬디스가 내놓은 웨어스 더빔 광고는 전설이 되었어요. 할머니 배우 클라라 펠러가 작은 햄버거를 들고 "웨얼즈 더빔? 라고 묻는 이 광고는 맥도날드와 버거킹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 광고는 너무나 유명해져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월터 먼데일까지 토론에서 이 문구를 사용할 정도였어요.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친 패스트푸드 광고였던 거죠. 1990년대 초반, 맥도날드는 소비자 조사를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1991년 맥린 디럭스라는 저지방 고단백질 버거를 출시했어요. 일반 패티에 비해 지방 함량을 91% 줄이고 대신 살코기 함량을 늘린 정말 건강한 패티였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소비자들은 건강한 버거를 원한다고 답했지만 정작 맛이 없는 건강 버거는 외면했습니다. 맥린 디럭스는 출시 5년 만에 완전히 단종되었고, 맥도날드에게는 소비자가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은 다르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이후 맥도날드는 건강 메뉴보다는 맛과 만족감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스타벅스가 커피 시장을 지배하면서 급성장하자 맥도날드가 이에 대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9년 맥도날드는 맥카페라는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런칭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스타벅스보다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품질의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스타벅스에서는 4~5달러에 팔 때 맥도날드는 1달러대에 판매했어요. 스타벅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스턴트 커피 비아를 출시했고 더 캐주얼한 분위기의 매장을 늘렸어요. 심지어 아침 식사 메뉴까지 강화하며 맥도날드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경쟁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맥도날드는 커피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고 스타벅스는 가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거든요. 한편 전혀 다른 각도에서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서브웨이였어요. 1965년 17세의 프레드 델루카가 시작한 서브웨이는 건강한 패스트푸드라는 포지셔닝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당시 미국 조사기관인 IBIS에 의하면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음식은 햄버거로 4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뒤이어 샌드위치가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브웨이의 성공으로 샌드위치 카테고리가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서브웨이의 성공 비결은 커스터마이징이었어요. 고객이 직접 빵, 고기, 야채, 소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는 버거킹의 Have It Your Way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개념이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제러드 포글의 다이어트 스토리는 서브웨이를 건강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시켰어요. 서브웨이 샌드위치만 먹고 245파운드 감량했다는 이야기는 전 미국을 열광시켰거든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건강 우려가 커지면서 각 브랜드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2004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슈퍼사이즈미는 패스트푸드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맥도날드는 슈퍼사이즈 메뉴를 폐지하고 애플 슬라이스와 우유를 해피밀에 포함시켰어요. 건강 트렌드는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도 불러왔습니다. 치폴레 같은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들이 더 나은 재료, 더 나은 맛을 내세우며 시장에 진입했어요. 이들의 성공은 기존 햄버거 체인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0년대 들어 경쟁 양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맥도날드는 2015년 올데이 브렉퍼스트를 도입하며 혁신을 시도했고 버거킹은 2019년 임파서블 워퍼라는 식물성 패티 버거를 출시해 화제가 되었어요. 웬디스는 트위터를 통한 유머러스한 마케팅으로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다른 브랜드들을 재치있게 놀리는 트윗들은 바이럴을 타며 큰 화제가 되었죠. 미국도 높은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가볍게 한 끼 때운다는 패스트푸드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식품 가격 인상률은 2.4%로 2024년 상승률 예측치 0.3%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브랜드들은 가성비와 프리미엄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2025년 미국 식음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 수분을 즉각적으로 공급하는 음료, 식물성 카테고리 내 새로운 성분, 바삭한 식감과 세계 각국의 맛을 더한 퓨전 스낵 등이 제시됐다고 하니 앞으로는 더욱 다양하고 건강한 메뉴 개발이 중요해질 것 같네요. 특히 주목할 점은 K푸드의 인기 상승입니다. 한국의 치킨, 불고기, 김치 등이 미국 패스트푸드 메뉴에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각 브랜드들이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거예요. 맥도날드는 버거킹의 플레임 그릴링에 대응해 쿼터 파운더를 출시했고
버거킹은 맥도날드의 아침 식사 메뉴에 대응해 크로이산 위치를 개발했습니다. 웬디스는 두 브랜드 모두에 대응해 슈퍼바라는 샐러드바를 도입했어요. 이런 상호학습은 결국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쟁이 혁신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죠.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 경쟁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각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현지화 전략도 중요해졌어요. 맥도날드는 인도에서 마하라자 맥을, 일본에서는 에비버거를 출시했고 버거킹과 웬디스도 각 나라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메뉴 적응을 넘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치열한 햄버거 전쟁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로 시작된 경쟁은 스타벅스, 서브웨이, 치폴레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등장으로 더욱 복잡하고 흥미진진해졌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이 모든 경쟁이 결국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과 품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입니다. 가격, 맛, 건강, 편의성 각 브랜드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시장 전체가 발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3부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K버거의 탄생과 한국이 어떻게 이 글로벌 햄버거 전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치킨 버거부터 불고기 버거, 그리고 우리만의 독특한 패스트푸드 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3부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투더리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